안녕하세요.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MTA로 근간 전체를 이식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하고, 오늘은 주로 원장님들이 유저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임상에서 사용할 때 실제 닥치는 우리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필링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근간 내에 이식을 하는 수식으로 첫 단추를 끼우셔야 됩니다. 근간 내에 이식이라는 개념은 근간을 막는 그 캐널 필링과는 다른 개념으로 첫 단추를 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간 안에 바이오세라믹을 이식하는 그런 개념으로 첫 단추를 끼우시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기존에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개념들이 왜 수정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근간 내에다가 이식을 한다. 그러면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를 이제 또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팅과 필링의 차이를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응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이 치료하면서 이제 모디피케이션도 하고 그러한 또 능력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첫 단추라고 하는 것은 근간 내에 바이오세라믹을 이식한다. 그 개념을 먼저 갖고 시작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근간 계면에 바이오세라믹을 이식한 후에 근간 계면을 보면은 5년 스터디를 하면 결과를 보면 이 MTA하고 덴틴월이 완전히 케미컬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년 정도 지난 그 환자 치아, 페리오가 안 좋아서 이제 뺐던 치아를 전자현미경으로 보시면은 이 계면이 이 올세MT하고 덴틴하고 완전히 퓨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년짜리도 관찰을 했는데요. 동일하게 이 근간 내에 바이오세라믹을 넣었을 때 덴틴과 바이오 퓨전이 돼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전자현미경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세라믹을 근간 안에 넣었을 때, 이식했을 때는 기존의 가타파체나 실러를 넣어서 계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밀폐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모노블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하세관인데요. 상하세관 입구에는 이처럼 이제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 태그들이 형성이 되고요. 또 깊은 쪽에는 이제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라는 물질에 의해서 이 세균들이 이 엔툼먼트가 됩니다. 그 내장이 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단단한 물질 사이에 세균들이 갇혀버리게 돼서 더 이상 증식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덴틴을 깊숙한 쪽에 들어가게 되면 칼슘 디피션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물질이 형성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균들의 그 공간들 사이에 이 칼슘 디피션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만들어지면서 크리스탈들이 세포 주변에, 세균 세포 주변에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세포들이 랍처 되기도 하고 포실라이제이션 되기도 하면서 더 이상 세균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균 조절법이죠. 이 에피컬 쪽에 보면 이 근간 내 이식한 물질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피컬 포라멘 주위에는 전자현미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칼슘 디피션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형성이 되면서 이것들 표면에 결국 유세멘툼이 이처럼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휴먼 스터디이고 그 학회에서 발표된 그러한 슬라이드입니다. 새로운 세멘툼이
형성이 돼서 에피컬 포라멘, 치근 천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새로 형성된 세멘툼의 표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글독에서 한 실험 논문인데 뉴세멘툼이 에피컬 포라멘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멘툼이 형성이 되면 당연히 페리온탈 멤브레인도 리제너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피컬 포라멘 하방으로 뉴세멘툼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샤페이스 파이버와 페리온탈 멤브레인이 형성이 되고 그 밑에는 또 흡수됐던 본의 그 공간에 새로운 본들이 형성이 되면서 페리온탈 리제너레이션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신체, 우리 생체 조건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그 웨비나의 핵심은 에피컬 플러그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에피컬 플러그란 에피컬 쪽에 물리적으로 플러그, 뚜껑을 형성한다. 뭐 그런 뜻이죠. 에피컬 플러그. 이 에피컬 플러그를 형성하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조직액들이 밀려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화학적인 경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에피컬 플러그를 형성하고 그 직후에 염색약에 담갔을 때를 보면 염색약이 여기 침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에피컬 플러그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가? 치아의 그 에피컬 3분의 1에 그 들어가 있는 플루이드를 분석을 하면은 물과 애시딕 메타볼라이트, 이거는 염증 리액션의 산물이겠죠. 그것과 블라드에는 혈당이라는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블라드 글루코즈로 차여져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두 MTA라는 수경성 물질의 경화를, 화학적인 경화를 방해하는 물질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 아무리 수경성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MTA 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시딕 메타볼레이트, 산성 물질, 시트레이트, 락테이트, 애시드 하이드롤라이시스 엔자임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져 있는 산성 대사 물질들이 있는 조건에서는 MTA가 경화가 되지 않습니다. 화학적 경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탕, 글루코즈 성분이 있을 때는 MTA는 냄새만 맡아도 경화가 안 됩니다. 화학적 경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컬 3분의 1에 있는 그 공간에는 워터, 에스틱 메타볼라이트, 글루코즈가 가득 차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리적으로 에피컬 플러그를 형성해서 이러한 것들이 바깥쪽으로 밀려나가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 조건을 만들어야 그 다음 단계에서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컬 플러그는 화학적인 경화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만들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왜 가타파처하고 같이 MTA를 실러처럼 사용해서 쑥 집어넣고 나오면 좋지 않냐, 편할 텐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러는 컴팩션이 되질 않죠. 실러를 여기다 넣고 우리가 에피컬 플러그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실러는 에피컬 플러그를 형성할 수 없는 재료죠. 그래서 파우더하고 MTA하고를 뻗디 정도로 에피컬 플러그 쪽으로 밀어내서 물리적으로 에피컬 플러그를 형성해야만 그 다음에 화학적인 경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피컬 플러그를 형성하기 위한 기구는 간단합니다. 캐리어, 플러거, 컴팩터가 있는데요. 이 컴팩터는 H 파일을 거꾸로 돌려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생겨 있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 찰흙 정도, 뻗디 정도의 MTA가
하방으로 점점 밀려 내려가면서 여기에 밀집이 되게 됩니다. 잼밍이 되기 때문에 에피컬 플로어가 형성이 됩니다. 1차적으로 에피컬 플로어가 형성이 돼야만 그 다음에 화학적인 MTA 경화가 일어나면서 밀폐가 일어나고, 화학적 경화라는 것은 근관벽과 케미컬하게 바인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믹스하시고 면봉으로 쭉 짜서 익세스 워터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캐리어를 사용해서 꾹꾹꾹 눌러서 이제 캐리어에서 이것을 옮기게 되면 됩니다. 화면 잘 보이나요? 예, 보인다. 예. 그 다음에 캐리어, 올스MT 캐리어를 사용해서 근관 입구에 3번 정도 넣고 살살 플러깅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컴팩터를 사용하는데, 컴팩터를 뭐 60rpm 정도로 사용하셔도 되고, 좀 익숙해지시면 400rpm 정도까지 올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핸드피스가 토크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드피스라고 하면 가능한 적은 토크, 1뉴턴 정도의 토크면은 충분합니다. 그 정도의 토크를 가지고 천천히 정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서 위아래로 살살 움직여가면 이 부분에 에피컬 플러그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가 질퍽질퍽하면 헛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페이퍼 포인트를 사용해서 물을 좀 제거해 가면서 살살 이식을 해 나간다. 그러면 요 끝에 끈적끈적한 느낌이 느껴지면서 이제 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센 힘으로 꽉꽉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5mm 정도가 여기 형성이 되면 이 스탑 부위가 5mm가 이제 2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2개가 되는 거리를 에피컬 플러그의 길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길이가 5mm 정도 됐다. 그러면은 더 이상 여기는 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윗부분은 포스트를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냥 플러그로 남은 올스 MTA를 또는 리트 MTA를 살살 밀어 넣어서 이 부분을 메꿀 수도 있겠습니다. 제 동영상 화질이 좀 좋지 않아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센 힘으로 가하게 되면 근관벽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근관 파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스 MTA가 팽창률은 거의 제로이지만 너무 센 힘으로 꽉꽉 다져넣게 되면 당연히 루트가 프랙처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식이라는 그래프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이너스에 바이오스나 그래프팅 머티리얼을 넣을 때처럼 살살 어, 패킹을 한다, 이식을 한다. 그 정도의 힘이면 충분합니다. 1뉴턴. 다음으로 이제 리트램TA 사용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트램TA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 파우치 안에서 믹스하는 방법도 있고, 이 뚜껑을 열고 이 캡 안에서 믹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파우더를 올려놓고 물 3방울을 떨어뜨린 다음에 믹스하지 마시고 살살 웨팅 해 주십시오. 웨팅. 물을 끓여다가 갖다 놓으면 저절로 얘가 흡수되면서 웨팅이 됩니다. 한쪽으로 모은 다음에 뭐 플라스틱 스파츌러로 약간 그 굽기 전에 떠가지고 이 캐비티 안에다가 넣으면 얘네들이 쭉 밀려 내려갑니다. 살살 모양을 잡을 수도 있고 볼바니셔로요. 그리고 이제 커튼을 물에다 적셔서 그걸로 이제 모양을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5분 정도 침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습을 해주시고, 그 위에 템포러리 스타핑을 하고, 그 다음날 어떤 보철적인 또 인내 프랩이라든지 아니면 내진 워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일날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날 하게 되면 이 밑에 들어가 있는 리트 MTA가 굉장히 딱딱하게 경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깨끗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자, 다음으로 이 컬러 스테빌리티에 대한 내용인데요. 리트루엠티에이는 색깔 변화가 뭐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변색이 안 됩니다. 이거는 4년 정도 구강 안에 있었을 때의 상태인데 전혀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 올스 MTA를 근간 내에 이식해서 요 치근단 병소를 이제 치유시키는 사진이 되겠는데, 당연히 깨끗하게 치유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변색이죠. 올스 MTA가 다 변색되는 건 아닌데, 간혹 이렇게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변색이 돼서는 안 되는 구치 부위에는 올스 MTA를 사용해도 되겠는데, 만약에 에스테틱하게 중요한 부위, 전치부에는 가능한 리트루 MTA로, 왜냐하면 뭐 전치부나 소구치 정도는 단근관이니까 빨리 굳더라도 근관내 이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리트루 MTA가 굳으면 물 한 방울을 더 넣어서 믹스를 해서 풀어낸 다음에 다시 또 쓰시면 돼요. 파이널 경화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풀어서 쓰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화학적 경화는 이루어집니다. 자, 바이탈 퍼프토미를 할 때 요구되어 있는 재료로서 요구되어 있는 사항은 항염작용이 있어야 되겠죠. 바이탈을 한 치아를 펄프를 치료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한 항균 효과가 또 있어야 될 겁니다. 균이 많은 구강 안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러빌리티,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실링 효과가 있는 실러빌리티가 요구되어야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족되는 재료는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MTA가 나오면서 이러한 효과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바이탈 퍼프토미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구강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치과 치료를 장기간 받지 못해서 치아가 익스트루전 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중년 남자분들은 젊었을 때 치과 올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안 되는데 이 정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면은 치아가 다 이런 상태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치아를 다 엔도 치료를 해야 보철 치료가 교합 평면을 맞춰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엔도 치료를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 엔도 치료 자체가 1년을 끌어야 될 거예요. 1년. 근데 엔도는 왜 할까요? 엔도라는 것은 근관 안의 펄프에 박테리아가 인펙션이 되었을 때에 시행하는 수식이죠. 그런데 이 익스트루전 된 치아는 사실은 이 펄프 자체는 인펙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엔도를 해서 치아를 약화시킬 필요는 전혀 없죠. 근데 지금까지는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다 잘라내고 근관 치료, 엔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MTA가 있기 때문에 바이탈 퍼포토미를 할 수 있어요. 자, 교합 평면을 표시하시고 자른 다음에 지혈을 시키고 여기에 이제 MTA를 이건 파우치에서 믹스해서 넣는 거죠. 올스MTA 캐리어에 살짝 담아서 밀어 넣으십시오. 올스MTA는 빨리 굽기 때문에 이거 너무 한 5번 이상 태핑을 하게 되면 니들이 막혀요. 그래서 이 올스MTA하고 다르게 리트루엠티는 한 2번 정도, 3번 정도만 태핑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믹스하고 나면은 물 3방울을 넣어서 믹스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유 같아요. 야, 이게 과연 굳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거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뻐띠처럼 바뀝니다. 뻐띠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이 파우치를 조금 살짝 오그리게 되면 여기에 금이 눈바닥에 금 가듯이 살짝 이렇게 금이 가요. 바로 그때 캐리어를 살짝 태핑해서 2번, 3번 태핑해서 사용하시면 위에 요거처럼 나오게 돼요. 여러 번 쓰시면 그 다음에 요령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넣으시고 그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치아 바이탈토미 하는데 걸린 시간은 30분. 그리고
글래사이노머로 여기에 이제 맞게 됩니다. 자,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 글래사이노머가 이게 밀폐가 되는 것 같아도 물론 화학적인 경화가 된다고 하죠. 그러나 여기에 리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MTA가 경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글래사이놈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거 글래사이놈으로 챔버를 막은 다음에는 이후에 코팔라이트나 또 본딩 에이전트로 여기 한번 바른 다음에 라이트 큐어링 해서 이 밑에 있는 MTA가 완전히 경화돼서 밀폐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보통 논문들 보면 여기에 글래사이노머로 충전을 그 필링을 하고 나서 끝. 그렇게 되면은 여기 글래사이노머에서 리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죠. 그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임상에서 놓치면 환자분에게 컴플레인을 듣게 되고 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그 임상하시는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스트레스 너무 받는데 뭐 이거 바이탈톰이 좋다고 해서 막 했는데 한 달 지나서 막 시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알려드리면 이 글래사이노머로 이렇게 수복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 위에 코팔라이트를 발라주거나 본딩 에이전트로 바르고 큐어링을 꼭 하십시오. 자,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이제 MTA를 넣을 때 이거를 꽉꽉 다져 넣지 마세요.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오세라믹은 이식한다, 그래팅한다는 개념을 갖고 첫 단추를 끼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탈토미도 여기 이식한다는 개념에 맞추어서 꽉꽉 다져 넣지 마십시오. 살살 적층하시면 돼요. 살살 밀어넣으시고 살살 다루십시오. 그래야 앰피테이션 된 펄프 표면이 압박을 받지 않아서 괴사되지 않습니다. 이걸 꽉꽉 아말감처럼 필링한다. 꽉꽉 다져넣으면 밑에 앰피테이션 된 펄프가 압박을 받아서 압박 괴사가 일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라버던까지 끼고 세균 인펙션 안 되게 안티셉틱한 치료를 했는데 왜 아플까? 그런 일이 생기죠. 그건 너무 꽉꽉 다져놔서 그래요. 그래서 이 리트렌티 사용할 때 이거를 면봉으로 살살 젖은 면봉으로 살살 모양을 잡을 정도로 펄프와 밀착만 시키시면 됩니다. 꽉꽉 다져넣지 마십시오. 꽉꽉 다져넣으면 붙지도 않아요. 물이 스퀴즈 아웃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지켜주시면 바이탈 펄프 세라피 했을 때 성공률을 거의 뭐 99%까지 논문에 의하면 100%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덴틴이 재생이 됩니다. 이 부분이 리트로 MTA이고 여기가 새로 생긴 덴틴 부위예요. 이 부위가 새로 생긴 덴틴입니다. 그냥 칼시파이드 조직이 생긴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덴틴이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덴틴과 오리지널 덴틴 요 사이를 한번 쌤 사진으로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봤더니 당연히 퓨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전자현미경 사진을 만들 때 시편을 만들 때 이제 드라이하는 과정이 있는데 드라이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이 부분이 이제 디태치돼서 떨어진 부분이 생겨서 여기를 이제 관찰해 보니까 이게 오돈토블라스트의 프로세스가 새로 생긴 덴틴에서 오리지널 덴틴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튜블 구조도 다 보이고 새로 생긴 덴틴에 그래서 MTA가 덴틴을 리제너레이션 시킬 수 있는 포텐셜이 있구나 라는 것이 이제 발표됐습니다. 오돈토블라스트의 프로세스가 새로운 덴틴에서 오리지널 덴틴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돈토블라스트가 여기 있던 오돈토블라스트가 뒤로 후퇴하면서 새로운 덴틴을 만들면서 이제 후퇴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FX의 치료, 이 가타파처 실로로는 오픈FX를 전혀 치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는 재료를 써야지 되죠. 그러면 넘어가도 되는 재료는 항염작용이 있어야 되고 항균작용이 있어야 되고 슬러빌리티가 있어야 된다. 맥슬리 사이노사이티스가 왔어요. 이 원인이 이 오돈토제닉입니다. 이 치아가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리진이 생겨서 에펙스가 흡수가 딱 되게 되면 여기가 오픈 에펙스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누스와 뚫려 있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여기를 치료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스타핑하고 나오면 이 사이누스에 인펙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균들이 다시 또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 일을 아무리 반복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 균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쪽을 막는다 하더라도 이 안에 캐날은 다시 리인펙션 되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이 캐날 자체를 밀폐성 있는 재료, 또 넘어가도 되는 그러한 재료. 왜냐, 오픈 에펙스니까 뭐 저스트하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도 되면서 밀폐를 낼 수 있는 재료. 예전에는 그런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MTA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여기 치아 자체를 밀폐를 시키면, 빨리 밀폐시키면 이 사이누스 안에 있는 이 사이누스가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오시움이라는 구멍이 있잖아요. 비강하고 통하는. 그래서 오시움이 열려 있다면 이 안의 상태는 2개월 이내 깨끗이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캐날 부위만 완벽하게 밀폐를 시키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2개월 후에 여기 캐널 안을 밀폐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다 나왔어요. 여기 가타파처하고 실러로 넣고 막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여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가타파처 실러로 리엔도를 3번째 받은 학생인 것 같은데 밤새 아파서 온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열고 나니까 여기 있던 퍼스가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보다는 여기를 MTA로 밀폐시키는 것이 이 사이너스를 힐링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치아를 세이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하추 신경관과 열려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죠? 실러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넘어갔죠.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실러가 캐널 전체를 다 메꿨네요. 넘리스 오죠. 넘리스가 퍼머넌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실러가 넘어가게 되면요, 이런 종류의 이제 원시린지에 담겨 있는 제제들이 많잖아요.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그렇죠.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비타팩스, 그 다음에 요즘에는 MTA도 이제 편하게 쓰고 빨리 쓰고 편리하게 쓴다 해가지고 이렇게 실러처럼 만드는데, 그게 근관이 열려있지 않고 단순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하추 신경관과 연결돼서 오픈 에피스가 되어 있거나 사이너스에 열려 있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밀려 들어가요. 밀려 들어가면 넘리스 오죠. 이 7번 치아가 하추 신경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밀려 들어가게 되면은 동맥을 통해서 소동맥을 통해서 역류돼요. 역류돼서 사이너스 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사이너스 쪽에 괴사를 일으키기도 해요. 이분은 여성 환자분인데 피부 괴사가 일어났고 남자분인데 이렇게 이마 부분, 귓볼, 뺨 부분에 괴사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런 실러 타입의 그 제재들을 원장님들 서랍에서 갖고 있지 마십시오. 이 원장님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후배들이 와서 그거를 이제 호기심 많은 후배들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1초도 안 걸려요. 0.5초도 안 걸려요. 그냥 짜놓는 순간에 캐널 안쪽으로 샥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서울대 구강외과에는 이런 그 하추신경의 이런 현상들이 1년에 몇 케이스 나오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외과에서 해결할 수 있냐? 예전에는 너브 그래프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했는데 결과는 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고, 예방을 하려면 이런 실러 타입의 원시리지 타입은 상당히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 원천적으로는 안 쓰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 케이스는 여기에 리전이 생겨서 아예 치료 전에 넘니스가 있는 환자였어요. 그러면 상태가 이런데 이 환자 충치 다 제거하고 여기에 NaOCl을 넣어서 소독을 할 만큼 배짱이 좋은 치과에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거 라버댐도 안 걸려요. 클램프.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또 C 쉐입 캐널이고, 여기 캐널이 인피리얼 알베올 너브하고 열려있는 오픈 캐널, 오픈 에이펙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이리게이션 할 때도 그냥 물로만 해야 되고, 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사용하는 재료가 완벽하게 세균 조절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써야 되고, 또 이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물질, 그걸 써야 되죠. 왜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없었지만 자, 이제는 MTA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MTA를 넘어가지 않게 뻗티처럼 만들어서 살살 길이 조절을 해서 넣게 되면 이렇게 저스트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C-쉐입 캐널도 다 밀폐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균에 대한 밀폐가 거의 완벽하죠. 5mm 정도만 메꿔주면 완벽한 밀폐가 되니까 이 전체를 다 이렇게 메꾸게 되면 나이스하게 다 치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니스 치료하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오픈 에펙스 케이스인데요. 많이 넘어갔네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치료하고 나자마자. 왜냐면 가타파초를 써서 이거를 했던 치아에 리킹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넣었는데 이제 힐링 2개월 후에 힐링 잘 됐죠. 네. 자, 보면은 넘어간 게 오히려 이쪽 부분에 산성, 인플라메이션이 돼서 산성이 되어 있는 이 로컬 엔바이러먼트를 중성화시켜요. 뉴트럴라이제이션 시켜요. 그래서 힐링을 돕습니다. 넘어간 거 개의치 마십시오. 상악동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단 인피리어 알베올러 너브에는 넘기지 않는 게 좋겠죠. 에펙스가 이렇게 퍼널 쉐입으로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래프팅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리전이 2년 정도 지나면 깨끗하게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 되는 재료, 밀폐성이 좋은 재료를 오픈 에펙스에서 쓰실 수 있죠. 6년 팔로우업을 했는데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라미나드라가 잘 형성되고요. 오늘 동영상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넘어갔네요. 많이 넘어갔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자, 2년 팔로우업, 5년 팔로우업, 7년 팔로우업 했는데 다 흡수됐어요. 이 캐널 안에 있는 것은 흡수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물리적으로 에피컬 플러그가 형성이 돼서 잼밍이 된 단단한 플러그이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죠. 그리고 케미컬 리액션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흡수 안 됩니다. 이 넘어간 부분은 성글성글하기 때문에 시간이 7년 정도 지나면 조건에 따라서는 흡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흡수가 되고 뼈로 다 찼습니다. 가타파처 실러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세균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뼈가 파괴가 되고 박테리얼 마이크로 리키지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자, 오픈 에펙스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프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넘어간 것들이 오히려 이 부분을 중성화시키기 때문에 뼈로 힐링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포가 큽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기포는 커넥티드 기포가 있고요. 솔리터리 기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기포는 밀폐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논문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포가 생겼다고 해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크로우즈드 기포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밀폐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년 팔로우 잘 낳고 있습니다. 11년 팔로우 이렇게 리전이 컸던 치아가 11년 후에 라미네드로가 형성이 되면서 깨끗이 잘 났습니다. 자, 여기 넘어갔던 오버필링 됐던 올소 MTA 아니 리트로 MTA는 없어졌죠. 네, 힐링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성글성글하게 넘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뉴트럴리제이션을 시키면서 이것들이 서서히 녹은 거죠. 네.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에피컬 리전이 큰 경우에는 저는 많이 넘기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넘겨서 이 부위의 뼈와의 힐링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팔로우한 경우, 3년 경우 라미네듈라가 다 형성이 됐습니다. 8년 깨끗이 다 힐링이 됐죠. 자, 전치부 쪽에 이제 이런 바이오필링 하고 나서 피스 약간 솟아오르는 염증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해결 방법입니다. 대개는 그냥 놔두면은 सब사이드 됩니다. 안 되면 항생 소염 요법을 사용하시고 그래도 이게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면 IND를 하십시오. 그러면 대개는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도 가라앉지 않는다. 그 원인이 뭘까요? 이 에펙스 쪽에 밀려나간 그 덴틴 칩, 인펙션된 덴틴 칩들이 문제죠. 스미어 레이어와 덴틴 칩들이 에펙스 쪽에 밀려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IND 하시고 큐렛을 사용해서 에피컬 큐레티지를 좀 해내시고 이리게이션 하시면 깨끗이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오필링 하고 혹시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크랙투스 신드롬입니다. 크랙이 간 경우에 참 이거 해결하기가 어렵죠. 환자는 치아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타파처 실로를 쓰게 되면 이 치아 실러 넘어가면서 아프고 또 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환자하고 갈등이 생기고 진료가 많이 피곤해지죠. 크랙 치아 있을 때 첫 번째 치료 목적은 뭘까요? 이 크랙 치아를 붙일 수는 없어요. 페인 컨트롤입니다. 환자가 씹을 수 있을 정도로 페인을 컨트롤하는 것. 자, 여기에 크랙이 와서 이 부분이 다 뼈가 녹았었는데 바이오필링 근관 내에 올소 MTA를 이식하고 나서 다 힐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치아가 여기가 붙었냐? 아니요, 붙어있지 않습니다. 차트에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 크랙된 치아가 얼마 사용하지 못해서 빼서 임플란트 하실 수 있다는 걸 설명했음. 그러니까 써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필링 하게 되면은 통증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는 이쪽으로 오징어도 씹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경우는 1년이 지나서 이게 뽀개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원장님 치료 잘못했습니다라고 덤비면 만약 차트에 아무 기록이 없게 되면 굉장히 난처하게 되죠. 네, 그래서 차트에 꼭 써놓으십시오. 치료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했음. 이 뭐 2년에서 3년 또 단단한 거 씌우면은 그 이내에도 뽀개져서 올 수 있음 설명했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하여튼 그래핑 하게 되면 페인은 다 사라집니다. 자,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크랙이 왔다 그러면 이것만 그냥 잘라서 루트 리섹션 하게 되면 여기 뼈가 차 올라옵니다. 자, 페인이 컨트롤 되는 기전은 MTA하고 물하고 소화가 되면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가 형성이 되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는 어떤 작용을 하냐? 얘가 페인을 리덕션 시켜요. 페인 리덕션 효과가 있습니다. 엔도톡신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칼슘 실리케이트는 페인을 리덕션 시키고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는 엔도톡신을 인액티베이션 시키기 때문에 페인을 컨트롤합니다. 크랙되어 있는 치아를 이제 샘 사진으로 보니까 크랙 사이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로 쭉 차게 됩니다. 호리젠탈 프랙처. 전치부가 부러져서 왔을 때 이게 MTA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 변색되지 않는 D2MTA를 쓰셔야 됩니다. 변색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넘어가도 환자가 페인 전혀 없습니다. 동통이 없어요. 자, 여기 임플란트 했고 여기는 자연치아인데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원장님들? 이 교합점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형성해 주게 되면 여기 당연히 치아에 TF4가 걸리겠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임플란트가 손상되면 안 되니까 이걸 하이퍼 오클루전 시키고 이건 당연히 하이퍼 오클루전 상태로 돼서 TF4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 프랙처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합점 다 조절하시고 여기도 교합이 될 수 있도록 CO 상태에서 교합되고 익스커션 됐을 때 이게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교합 조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환자는 여기 TF4가 걸렸기 때문에 가타파처 실로로 했던 치아가 뽀개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제거하고 여기까지 바이오필링을 했습니다.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힐링 다 잘 됐고 4년 지난 시기까지 다 무사하게 흔들지 않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힐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8년 팔로우. 자, 여기가 뽀개졌어요. 그런데 1년 지나서 다시 힐링이 됐습니다. 페리에피컬 앱세스가 있는 경우에 그때 사용하는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이누스에 근접해서 리전이 생겨서 이 슈네이더 멤브레인이 뿌 하고 부어 올랐는데 포스터 제거하고 이 안에 SMTA로 그래프팅을 하고 나니까 1년 지나서 사이너스 멤브레인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뼈도 형성되고 오버되어 있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리전이 이렇게 큰데 오버된 것들이 여기를 중성화시키기 때문에 본 힐링이 빨리 일어나서 바깥에서부터 뼈가 쭉 차오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팔로우업입니다. 뼈로 다 찼죠? 네. 이 환자는 혀로 흔들흔들할 정도로 치아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3번 정도 가타파처 실로 넣었다가 뺐다가 또 그 다음에 뭐 몇 달 사용하다가 또 아파서 가타파처 실로 넣었다가 뺐다가 그걸 한 3번 정도 반복한 치아인데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아들인데 이제 저한테 치료가 이제 의뢰가 돼서 치료를 했는데 바이오필링 하고 나서 라미나드라 형성되고 딱 고정이 됐습니다. 균 조절입니다. 균이 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4년 지나서의 사진입니다. 퍼포레이션이 된 치아의 성공률은 대략 몇 % 정도 나올까요? 논문에 따르면 가타실로로 퍼포레이션 됐을 때 성공률은 56%. 그러면 뭐 거의 반타작이네요. 이렇게 진료를 해서 우리 개업의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개업의들이 하는 치료는 거의 95%가 넘어가야 돼요. 성공률이. 그래서 임플란트 성공률이 뭐 99%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유, 98%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임플란트 자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케이스 셀렉션이겠죠. 케이스 셀렉션 해서. 근데 가타파처 실러로 치료해서 했는데 56%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개업의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성공률이 나는 치료는 하면 안 되는 치료입니다. 그죠? 네. 가타파처 실러로
퍼포레이션 치료를 한다. 이 성공률 이 정도다. 따라서 결론은 기업이들은 이거 할 만하다고 생각 안 하게 되겠죠. 그럼 퍼포레이션 된 치아는 다 빼야 돼요? 임플란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MTA가 없었을 때 얘기입니다. MTA를 치료하게 되면 성공률이 거의 90% 이상까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퍼포레이션 이렇게 맞고 여기 가타파처로 메꾼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 안 굳습니다. 안 굳어요. 롱 세팅 MTA, 경화 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MTA는 거의 2mm까지는 굳지 않아요. 네. 따라서 여기가 안 굳더라도 이 전체를 메꾸게 되면 여기는 굳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가 굳지 않더라도 이 전체를 메꾸면 여기는 다 굳겠죠? 스트립 퍼포레이션 했을 때도 여기를 전체를 메꾸면 여기는 굳지 않더라도 여긴 다 굳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 안 굳은 MTA가 이 메케니컬하게 자극인 페리톤 멤브레인을 중성화시키면서 로컬 엔바이러먼트를 중성화시키면서 뼈의 힐링을 촉진하죠. 네.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메꿔야 됩니다. 이 여기만 메꾸고 이걸 가타파처로 메꾼다. 그런 노력하려면 오히려 힘들어요. 네. 여기 에피컬 퍼포레이션 됐을 때 그냥 메꾸게 되면 치료하고 나서 여기가 퍼포레이션 됐구나. 그렇게 알게 되죠.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걸 메꾸겠어요? 예. 그래서 이 전체를 그래프팅 하게 되면 이 에피컬 퍼포레이션 되는 건 자동적으로 메꿀 수 있습니다. 재근권 치료에서는 당연히 퍼포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타파치 진로를 막 긁어내는데 어떻게 퍼포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케이스는 구멍이 3개인가? 하여튼 많이 났어요. 치아가 너덜너덜해졌는데 왜? 어떻게 됐을까요? 힐링 됩니다. 힐링 돼요. 스트립 퍼포레이션. 재근권 치료할 때 가타파치 제거할 때 이 안쪽 부위가 터지죠. 그럼 피가 쭉 차 올라오죠. 그럴 때 여기 가타파치 실로는 도저히 이거 치료 못합니다. 그 이아트로제닉하게 우리가 만들어낸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결 못하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MTA로 패킹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환자 페인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면 여기에 이제 올스 MTA를 밀어넣게 되면 여기 피가 우징돼서 나오기 때문에 질퍽질퍽해요. 그래도 그냥 계속 하십시오. 시간이 좀 걸려요. 계속 해요. 계속 넣고 컴팩터 돌리고 그러면 피하고 삭서 질퍽질퍽하고 되려나 안 되려나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페이퍼 포인트 쓰시면 되죠. 페이퍼 포인트 써서 피 좀 닦아내고 그렇게 계속하면 한 5번 정도 치다면 여기 플로어가 딱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여기 그래프팅을 쭉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밀려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팅이 쭉 돼서 에피컬 플로어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 전체가 다 막히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날 환자 리콜했을 때 페인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치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환자 경우에는 아마 여기 퍼포레이션이 났었던 것 같아요. 가타파초로 메꿨는데 여기 리킹이 생겨서 세균들이 들락달락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뼈가 점점점 녹아내리겠죠. 디스퍼포레이션 앤 박테리얼 퍼포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가타파처를 다 제거를 하시고 여기에 이제 바이오필링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힐링이 이 부분이 리트레임티로 했습니다. 변색이 일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힐링이 됩니다. 2년 팔로우. 아까 그 치아인데 여기 그냥 레진으로 스타핑 했어요. 4년 팔로우 했는데 마이크로티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하방 부위가 다 메꿔져 있잖아요. 예. 이거는 구치부인데 퍼포레이션이 됐어요. 4년 팔로우. 라미네드라 다 형성됐고 깨끗하게 다 힐링됐습니다. 6년 팔로우.
그래서 퍼포레이션 됐다고 해서 스트레스 전혀 받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이오 필링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파일 세퍼레이션. 요즘에 로터리 파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파일 많이 부러지죠. 바이오 필링 하게 되면 부러진 파일 주변은 이렇게 다 메꿔지게 돼요. 자, 파일 세퍼레이션 됐을 때에 바이오 필링 하는 것의 목적은 부러진 파일 이 하방까지 메꾸는 게 목적 아닙니다. 이 바이오 필링을 하는 목적은 4주 정도 기다렸을 때, 바이오 필링하고 4주 정도 기다렸을 때 효과가 없을 때 여기를 그냥 쉽게 에피코엑토미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기 그냥 자르고 나오시면 돼요. 리트로 캐비티 형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파일 주변은 완벽하게 메꿔져 있습니다. 피치 스페이스 하방까지 메꿔지는 거는 바이페이싱 됐을 때는 이렇게 메꿔지겠죠. 분간 안에만 부러져 있는 파일이 존재한다. 그럴 때는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6년 파일로 다 깨끗하고요. 파일 세퍼레이션이라는 단어보다는 파일 프로젝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퍼레이션이라는 것은 만들 때부터 풀었다가 붙였다 할 수 있게 만든 어떤 기계에 적용되는 텀인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파일 프랙처라는 단어가 너무 난폭하게 되는 텀이라고 생각했는지 파일 세퍼레이션이라는 근사한 단어로 이거 교체했어요. 근데 텀을 사용할 때 우리 정확한 텀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엔 후속적으로 개념의 혼동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파일 프랙처가 맞습니다. 파일이 부러졌다. 예. 파일이 부러졌어요. 6년 팔로우업 했는데 근간 안에 얌전하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부러진 파일이 나갔는지 이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4주 정도 기다려서 계속 아프다 그러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르고 나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엑스레이는 안 보일 수도 있죠. 이 에피컬 루트 팁이 커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에피컬 루트 팁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 얌전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것도 사실은 바깥으로 나온 거니까 잘라야 되겠죠. 자, 여기 그냥 자르고 나오시면 돼요. 자르고 나오면 된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메꿔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뼈로 싹 차게 됩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리전이 생겼을 때 이 가타파처 실러가 밀폐가 없어서 이게 리전이 생겼는데 이것도 가타파처 실러로 메꾸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점점 커지면은 이 서피스에 닿게 되면 임플란트 빠지니까요. 자, 그럴 때는 여기 밀폐성 좋은 재료로 바이오필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리전 다 힐링이 되니까. 자, 이것도 리전이 생겼는데 바이오필링 하고 나니까 다 나왔어요. 자, 에펙소제네시스 에펙스피케이션 케이스인데요. 덴스 이바제나투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징어 씹다가 톡 부러지게 되면 여기 리전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에펙스피케이션 시킬 것이냐, 에펙소제네시스를 시킬 것이냐, 그거는 숫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에펙스에 남아있는 포텐셜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 충분히 열심히 치료를 해서 막으면 어떤 경우는 에펙소제네시스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에펙스피케이션이 됩니다. 이 경우는 에펙소제네시스가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이렇게 에펙스피케이션으로 끝나기도 해요. 이렇게 근사하게 에펙소제네시스가 생기면 좋겠죠. 이 보이드, 왕보이드 생긴다고 해서 이거 잘못된 치료 아니에요. 네, 왕보이드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11년 팔로우업 케이스. 자, 이게 뿌리가 여기 형성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건 뭐 치과 의사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죠. 형성됐죠. 네, 여기까지 메꿨는데 이 부분이 라미나듈라가 형성되면서 에펙소제네시스가 됐어요. 8년 팔로우업. 다음으로 이제 다이렉트 캐핑인데요. 다이렉트 캐핑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실링 어빌리티, 빨리 굳어야 된다. 그쵸? 캐핑이니까 덴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캐핑할 때 클리니컬 힌트입니다. 키포인트. 요렇게 다이칼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안 굳어요. 자, 1.5mm 이상의 두께로 두껍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두껍게 해야 될까요? 이 컨택되는 부분은 조직액과 접해 있잖아요. 조직액 안에는 글루코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굳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메케니컬하게 딱 카팅된 부위는 염증성 반응이 여기 일어나겠죠. 그러면 에시드 메탈보드라이트가 생기는데 당연히 안 붙겠죠. 자, 그럼 여기는 굳지 않더라도 두껍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굳을 거 아니에요. 계면에서 붙어주고. 그래서 두껍게 하라. 두껍게 하면 할수록 캐핑의 성공률은 올라간다. 캐핑의 성공률은 올라간다. 프리퍼레이션 하다 보면 측면이 이렇게 뚫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좀 더 넓게 뚫으십시오. 왜? 구멍이 작으면 여기 어떻게 붙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소독된 새로운 발을 껴서 이거를 좀 크게 뚫으시고 여기에 올스엠티 캐리어에 리트엠티를 담아서 여기 쭉쭉 짜 넣으십시오. 그리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폴리싱 하이스피드 바로 싹 밀어내면 이렇게 돼요. 네, 나이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화학 전치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포셀린 프리퍼레이션 하다가. 그런데 화학 전치는 펄프가 작기 때문에 캐핑하지 마십시오. 캐핑하면 실패 케이스가 많이 속출이 돼요. 그래서 화학 전치는 엔도 치료를 가시는 게 장기적인 성공률이 높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화학 전치는 캐핑하지 마십시오. 교정 치료 중에 DK가 생겨서 오픈됐어요. 캐핑 3년 후에 여기에 뉴덴틴이 형성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뚫렸어요? 자, 리트엠티를 약간 묽게 해서 여기다 넣으시고 기다렸다가 스타핑 하시고 하루 지난 다음에 열고 들어가면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레스토레이티브 트리트먼트 시작하시면 됩니다. 서비컬 쪽에 충치 제거하다 보니까 노출됐어요. 자, 약간 크리미하게 믹스해서 얹어 놓으시고 방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핑 하시고 그 다음날 넥스트 데이 굳은 다음에 레진웍을 하시면 됩니다. 파셜 펄퍼톰입니다. 35게이지, 35살 여성입니다. 이렇게 충치가 있었는데 제거하다 보니까 이게 충치가 있어서 좀 제거하다 보니까 뚫렸네요. 네, 뚫렸어요. 자, 이때 하는 것이 파셜 펄퍼톰입니다. 지혈을 시킨 다음에 크리미하게 믹스한 리트엠티를 올려놓고 방습하시고 스타핑한 다음에 레스토레이티브 트리트먼트 들어가면 됩니다. 그 강의 중에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제 앞으로 한 30분 정도 진행한 후에 기초적인 이제 PPT 파일은 그때 딱 마치겠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금요일날 또 진행할 것이고 제 이제 강의 PPT는 구성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이탈 펄프 트리트먼트, non-vital 펄프 트리트먼트, 서지컬 트리트먼트.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분리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머릿속에서 이게 응용할 수 있도록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를 non-vital, vital,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카테고리별로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짬뽕 시켜서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것이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강의는 그런 카테고리를 분류 안 시키고 케이스 안에서 non-vital, vital, surgical 트리트먼트를 그냥 다 연결시켜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제 케이스가 쭉 나오실 때에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미리 설명드립니다. 리엔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타파처를 제거하고 리엔도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이 가타파처 실러가 제거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타파처 실러가 제거가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서 여기 밀폐를 시켜도 여기가 세균으로 컨타미네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가타파처 실러가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가타파처 실러를 어그레시브하게 다 제거하세요. 구멍 뚫리면 어떡하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멍 뚫리는 거 겁내지 마십시오. 구멍 뚫리는 거 겁내면 이 가타파처 실러 제거할 수가 없어요. 가타파처 실러로 치료하고 그걸 가타파처 실러로 다시 메꾸겠다. 그럴 때는 구멍 뚫는 거가 완전히 독이죠. 왜냐하면 가타파처 실러가 실패한 케이스에서 이 가타파처 실러가 컨타민된 게 남아있는데 거기에 나머지 부분을 가타파처 실러로 넣게 되면 뭐 결과가 뻔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MTA라는 재료의 밀폐성, 그 다음에 안티박테리아 효과, 안티인플라마토리 효과에 의해서 치아를 살리려면 이 부분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가타파처 실러 팁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죠. 어때요? 이너트한가요? 가타파처가 이너트하지 않습니다. 이거 바이오디그레데이션 돼요. 퍽퍽퍽퍽 파여 있잖아요. 왜? 가타파처 실러는요, 가타파처는 우리 몸에서 이너트한 재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생분해되는 재료예요. 생분해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장기적으로 밀폐성이 깨지는 재료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너트한 재료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타파처 실러가 마이크로 리키지가 생겼습니다. 이 포스트가요,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에펙스 쪽에는 리전이 생겨 있고, 버컬 바칼 쪽은 제거가 어렵고 팔라탈 쪽 포스트는 제거가 된 것 같고, 요 슬라이드는 보충이 돼야 되는데 보충이 안 됐네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가타파처 실러를 제거하는 과정인데 한 5번 정도를 계속 제거했어야 겨우 제거가 되더라고요. 제거하고 찍고 제거하고 찍고, 그래서 5번 정도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 정도 제거가 됐어요. 그래도 열심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가타파처 실러는 거의 제거하기 어려운 재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이오필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미나드라가 형성이 되고 에피컬 힐링이 다 됐습니다. 10년 팔로우. 자, 이렇게 큰 리전도 이제 넘어가서 힐링이 다 됩니다. 1년 팔로우, 4년 팔로우.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근관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거 가타파처 실러로 메꾸기 참 어렵죠. 이런 케이스도 바이오필링 하게 되면 이걸 꼭 메꾸려고 해서 메꿔지는 게 아니라 이런 델타 에어리어도 그냥 쉽게 다 이식돼서 메꿔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힐링이 잘 되겠죠. 2년 팔로우.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힐링이 시간이 돼도 조금 남아요. 이 남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심피시스 있는 부분은 코티컬 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듈라 본이 굉장히 적어서 아마 이러한 현상이 되지 않는가. 완전히 뼈로 힐링되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남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가타파처 실러로 맺고 이 부분이 엑스레이로만 봐도 리킹이 일어나게 생겨 있죠. 그래서 리전이 이렇게 크게 생겼어요. 세균들이 굉장히 생존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연에 이제 조직액이 리킹 되면 계속 증식해서 이런
리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 긁어냈습니다. 긁어내고 당연히 오픈FX이니까 넘어가겠죠. 넘어갔어요. 뉴트럴리제이션 시키고 3년 팔로우, 뼈 잘 형성되고 라미네드라 형성이 되고 4년 팔로우. 자, 여기가 뼈가 형성이 안 된 부위가 겹쳐져서 리전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7년 팔로우 됐을 때 엑스레이 방향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이제 분리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올스MTA로 그래프팅하면 뭐 다 치료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올스MTA로 바이오핑을 했어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났는데 바이팅 할 때 아프대요. 왜 아프지? 왜 아플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vertical root fracture 또는 missing canal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vertical root fracture는 여기에 J자 모양이나 동그란 모양으로 골흡수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버칼 쪽을 손으로 문질러 보면 이 부분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vertical root fracture로 그쪽으로 우리가 다이어그노시스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미싱 캐널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미싱 캐널일 경우에는 콤빔시티의 호리젠탈 플레인을 보면 수평 표면을 보면은 확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치아인데요. 이 디스탈 쪽에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호리젠탈 플레인을 보니까 어때요? 디스탈 루트의 이 부분이 미싱이 됐네요. 여기요. 그죠? 4개면 될 거로 알았는데 디스탈 쪽에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이걸 놓친 거죠. 그래서 링 설치골이 흡수가 돼서 이렇게 피질골이 열려 있게 되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싱 캐널일 경우에는 바이오필링 하더라도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디스토링구알 캐널이 미싱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전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고민스럽죠? 자, 그럴 때 해결 방법입니다. 디스탈 루트 리섹션입니다. 잘랐습니다. 자르고 났는데 힐링이 1년 후에 뼈로 다 차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3년 지나니까 다시 리전이 또 생겼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렇게 긴 쪽에 미싱 캐널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이 치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자는 가끔 와서 여기에 뿌하게 부었다가 소염 치료받고 또 갔다가 몇 달 있다가 다시 또 뿌 부어서 올라오고. 그래서 디스토링구알 쪽에 아까 미싱 캐널 그 스페이스 안에 있는 세균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과적으로 제거하면 되죠. 디스토링구알 루트를 하이스피드 바로 오블리크하게 삭제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뼈로 차면서 여기에는 이제 완벽하게 밀폐가 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디스토링구알 중에 미싱 캐널은 아예 제거돼서 갈아서 없어졌으니까 이 부분 이제 힐링이 되겠죠. 액세서리 캐널인 경우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액세서리 캐널 때문에 이렇게 본이 흡수가 많이 왔었는데 여기까지 바닥까지 이제 흡수가 왔었는데 이제 4주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뼈가 이렇게 차기 시작해요. 이게 다 균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뿌리 끝에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이제 잘 필링이 됩니다. 액세서리 캐널도. 자, MTA를 제거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올스 MTA로 그래프팅한 케이스인데 이게 메꿔지지 않았어요? 여기도 메꿔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토미를 이게 무슨 재료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차트를 찾아보니까 워킹 랭스는 이렇게 잘 재놨는데 끝까지 들어가 있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토미를 폴리에프로 한 거죠. 네. 폴리에프는 베이스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토미 재료는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 그 토미를 할 때 MTA를 지금처럼 이제 많이 쓰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폴리에프라는 베이스로 메꾼 결과 에펙스의 리전이 생긴 거죠. 그래서 폴리에프 다 제거하고 여기를 다시 바이오필링을 했습니다. 다 제거하고 바이오필링을 했어요. 자, 6년 지난 팔로우업인데요. 자, 라미나들이 다 생겼고 힐링 다 됐습니다. 보철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 보면 여기도 폴리에프로 베이스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병소가 생겨 있죠. 칼시파이드 되었고 병소가 생겨 있고 본 스클레로징이 생겨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통해서 이게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만성적인 자극에 대해서 뼈가 컴팩트하게 스클레로징이 되는 거죠.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의외로 자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돼요. 그러면 이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바이오필링을 했을 경우에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왔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왜 올까? 제가 이거를 개발하고 나서 한 2, 3년 지나고 나면서부터 엔도를 열심히 하는 원장님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아니 왜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치아가 이렇게 자꾸 부러져.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낸 원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엔도를 열심히 하는 원장님 또는 엔도돈티스트들이 이 개념을 이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필링이라는 개념으로 이 재료를 사용하더라고요. 근건 확대를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고 왕창 넓혀요. 그리고 거기에 MTA를 어떻게 필링해요. 꽉꽉 다져넣어. 그러면 근간벽이 얇아진 상태에서 잘 부러지겠죠. 그래서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와요. 두 번째는 이게 바이오필링을 하게 되면 환자가 그 치아가 신경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치아가 페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막 사용하게 되죠. 뭐 시큰시큰하게 되면 꽉꽉 못 씹는데 이게 다 이제 페인이 다 컨트롤되고 하니까 완전히 다 나은 줄 알고 뭐 하드한 것, 질긴 거 막 씹어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프랙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버티컬 루트 프랙처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캐널 엔라지먼트를 과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과도하게 하는 이유는 다트퍼처를 슉 던져넣기 위해서 우리가 쉐이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건대 이식하는 바이오필링에서는 넘버 30번 정도의 엔라지로 충분합니다. 아주 넓은 거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해야 되겠죠. 넓은 캐널 같은 경우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30번 파일, 03 테이퍼, 04 테이퍼도 너무 커요. 03 테이퍼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팅 할 때 과도한 힘으로 꽉꽉 다져 넣으시면 안 돼요. 팽창률이 제로인 MTA는 올세 MTA예요. 리트 MTA예요. 다른 MTA들은 팽창률이 0.26%에서 어떤 거는 2%까지 팽창이 된대요. 그런 재료는 당연히 근간 안에 넣어서는 안 된 재료예요. 팽창률이 제로인 재료라 할지라도 꽉꽉 다져 넣게 되면 인터널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교합압이 되면 뽀개지죠. 뽀개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크랙 치아가 있는 치아를 치료할 때는 버티컬 루트 프랙처도 동반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셔야 됩니다. 크랙 치아의 경우에 바이오필링 하고 나면 버티컬 루트 프랙처로 이어지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바이오필링 할 때 크랙 치아들을 많이 치료를 하는데 사용을 하잖아요. 크랙 치아를 치료를 했을 때는 버티컬 루트 프랙처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시고 사용할 때 주의점은 엔라지먼트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꽉꽉 다져넣지 마시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왔다. 그러면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루트 리섹션을 하시면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루트 캐핑이라는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리플란테이션이라는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적절하게 이제 사용하게 되면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왔다고 해서 치아를 빼야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바깥 쪽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설측이죠. 설측 쪽에는 프랙처 라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엑스레이를 봤을 때 자세히 보면 이게 액세서리 캐널일 수도 있지만 여기도 뭔가 흰 게 있고 네, 여기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버티컬 프랙처 크랙, 에피컬 크랙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냐고요? 환자 바깥 쪽을 이제 문질러 보면 아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환자 케이스는 잘라서 현미경으로 봤더니 쭉 금이가 있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도 유심히 잘 관찰하면은 버티컬 크랙 라인을 진단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뭐 일이 지난 다음에 확진이 되는 케이스라서 자, 케이스 1 바이오필링하고 나서 잘 사용하시다가 시큰시큰하다고 그래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여기 J자 모양의 고루스가 왔어요. 이 바칼 쪽을 촉진해 보니까 아프대요. 그래서 루트 리섹션 했습니다. 1년 팔로우 하니까 뼈로 찼어요. 2년 3개월 뼈로 찼어요. 자, 버티컬 루트 프랙션 케이스를 루트 리섹션해서 자르고 나면 뼈가 여기까지 차요. 이 치아 흔들리냐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3년 지나서 완전히 뼈가 찼어요. 이거 빠지면 바로 즉시 임플란트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5년 팔로우. 뼈가 완전히 찼어요. 어디를 했을까요? 이 케이스에서는 여기를 했습니다. 에스테틱하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루트 리섹션 하다 팁이 남았다. 그러면 이거 후벼 파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면 얘가 밀려 올라와요. 밀려 올라오면 핀셋으로 찝어내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 가타파처 실로로 메꿔놨어요. 여기가 계속 부어있어. 이럴 경우는 먼저 이걸 자르십시오. 이거 재근건치하고 잘라도 되지만 그냥 먼저 자르고 하셔도 돼요. 자르고 쌉싸이 키고 여기를 어떻게 해요? 자르고 나니까 여기 가타파처가 좀 찜찜하죠. 네, 가타파처가 이러니까. 그러면 여기를 메꿉니다. 리트엠테이로 이렇게 전체를 메꾸시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을 갖고 바이오필링 하시게 되면 돼요. 파이널하게 그레사이넘으로 스타핑 하시고 직후에요. 바이오필링 하고 한 몇 주 지나서 찍은 사진 루트 리섹션 했어요. 여기는 루트 리섹션 한 자리. 초진 때 1년 후에 뭐 자른 거 전혀 모르겠죠. 예. 여기를 잘랐어요. 여기 뼈로 다 찼습니다. 여기 리전 생겼던 거 다 힐링되고 여기 잘랐었는데 뼈로 다 형성되고 여기 오버됐던 거 다 흡수돼서 라미네드로 다 형성되고요. 자, 그 다음 리플란테이션 케이스인데 이 소구치 이거는 강의 때 많이 돌렸던 슬라이드에서 그냥 훌렁훌렁 넘기겠습니다. 라인을 제거해내시고 리트렌트를 채우시고 꽂고 기다리시면 붙어요. 8년.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빼서 실제 해보시면 잘 붙습니다. 스플린팅해서 흔들리지 않게 좀 8주 정도 지켜보시고. 자, 리플란테이션 가타파처로 다 되어 있는 치아인데 가타파처 끝을 다 제거하시고 구멍을 하이스피드 바로 가는 걸로 리트로 케이비티를 형성하시고 리트로 MTA로 이렇게 올스MT K를 사용해서 메꾸시고 꺼지로 잠깐 눌렀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십시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요즘에 Gfix라는 재료가 있더라고요.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해서 애칭한 다음에 여기다가
발치하기 전에 미리 애칭해 놔야 되겠죠. 애칭하시고 그다음에 교정용 와이어로 이렇게 리거 처리해서 이걸 딱 점매 놓습니다. 그러면 스프린팅이 완벽해요. 잘 붙었습니다. 싱글 크라운, 싱글 크라운. 흔들리지 않아요. 잘 붙습니다. 트랜스플란테이션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사랑니를 이쪽으로 트랜스플란테이션 했어요. 빼고 이거를 트랜스플란테이션 해서 이 치아가 이제 한 좀 4주나 6주 정도 되면 여기 안에 신경치료를 해서 바이오필링을 해야 되겠죠. 네, 트랜스플란테이션. 자, 캐핑 프로시더까지 하고 오늘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에피컬 서저리를 할 때 자르려고 들어가서 이제 자르고 나면 이렇게 크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여기다 리트로 케이비티 형성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케이비티 형성해봐야 여기 다 리팅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라운드바로 크랙이 없는 데까지 다 갈아내요. 어디까지 크랙이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 전체를 그냥 리트레인트로 메꾸십시오. 네, 그리고 굳었는지 확인하시고 네.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래요. 그러나 결과는 좋습니다. 깨끗하게 잘라요. 두 번째 케이스. 여기 크랙이 왔어요. 리트렌티에로 전체를 다 메꾸십시오. 뼈를 포함해서 크랙 있는, 에피컬 크랙 있는 부위를 다 메꾸시고 자, 꺼지로 밀어놓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굳었는지 이리게이션에서 확인하시고 굳었어요. 슈처하시고 제가 다른 케이스 자, 크랙 라인이 있죠. 떠그덕떠그덕 자, 리트렌티에 넣으시고 자,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물 좀 공급하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뛰시면 세팅이 됐어요. 이 공간이 너무 넓어. 그러면 블러드 클롯이 크게 형성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굳은 거 확인하시고 여기에 스펀거스탄이나 콜라겐 멤브레인을 항생제, 겐타마이신에 적셔서 집어넣으시고 슈처. 깨끗이 납니다. 루트 팁을 잘라보니까 이렇게 부러져 있었어요. 캐핑 후에, 루트 캐핑 후에 1년 팔로우, 2년 팔로우. 뼈가 잘 형성됐죠. 자, 오늘 그 웨비나는 여기까지 슬라이드를 돌리고